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날일수록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당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정부 좋아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정리되는 분위기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AI 수요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리와 유가, 지정학 리스크도 최악의 공포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연휴 끝나고 장 열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이야기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냥 삼성전자 노사 이슈가 정리됐다,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HBM,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그리고 한국 증시 전체의 방향까지 전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AI 돈의 흐름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이 된 겁니다. 이번 연휴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국내장이 쉬지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미국 반도체는 움직이고 엔비디아 흐름도 이어지고 금리와 환율도 계속 변합니다. 유가, 지정학 리스크, 미국 선물, 외국인 포지션까지 전부 시장 안에서 계속 계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장 시작했을 때 주말과 월요일에 쌓인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장 초반 움직임 하나에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빨간불 보면 늦은 것 같고 파란불 보면 끝난 것 같고 횡보하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하냐?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분명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 분위기로 넘어갔고요. 지정학 리스크도 완화 기대가 붙었습니다. 금리도 무섭게 튀는 흐름에서는 일단 한숨 돌린 것처럼 보이고요. 유가 부담도 앞선 공포보다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AI 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한꺼번에 쌓이면 개인 투자자는 거의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휴장 끝나고 장 열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가 바로 내 계좌 수익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좋은 뉴스에 누가 돈을 붙이느냐예요.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프로그램 배수가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까지 번지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화요일장이 열렸을 때 오른다, 내린다를 맞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붙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노사 이슈부터 봐야 됩니다. 이번 타결 분위기를 그냥 파업 안 하게 됐네? 이 정도로만 보면 너무 얕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노사 문제는 단순히 직원들 월급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라인, 핵심 인력, 성과급, HBM 공급 일정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HBM은 그냥 만들어서 팔면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수율을 맞춰야 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로 계속 볼 수 있느냐? 시장은 이걸 보는 겁니다. 큰 돈은 이번 이슈를 파업하냐 안 하냐로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골든타임의 내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느냐?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믿고 물량을 맡길 수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한국 반도체 대표주로 편하게 담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뉴스 제목을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뉴스 뒤에 있는 생산 안정성,
고객사 신뢰, 수급 안정성을 봅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자사주 지급 구조가 들어간 것도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 회사 주식을 통해 보상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와 직원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묻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도 같이 보상받는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모든 갈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총파업으로 생산 리스크가 커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노사 타결은 단순히 악재 하나가 줄어든 게 아니라 AI 반도체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고 데이터 센터 흐름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박수만 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매출 잘 나오고 이익 잘 나오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면서 시장이 바로 환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어. 블랙웰 잘 팔리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뭐야?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의 다음 스토리가 곧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의 다음 스토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루빈 플랫폼을 다음 세대 핵심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AI 네오클라우드, 국가 AI 인프라,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까지 시장을 더 넓히려는 흐름도 같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엄청 상관 있습니다. AI 시장은 GPU 하나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에는 고성능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SSD가 필요합니다. 첨단 패키징도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스토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전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경기 반등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진짜 묻는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다음 플랫폼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급자가 될 수 있느냐, HBM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처럼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D램 가격 오르면 좋은 회사에서 끝나면 그건 사이클 종목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빠지는 전통적인 반도체 흐름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좋아지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AI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장사. 시장에 이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가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가 이 그림을 가져가려면 HBM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파운드리도 봐야 됩니다. 첨단 패키징도 봐야 됩니다. 전력 효율도 봐야 됩니다.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어떻게 묶느냐,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줄이느냐, 전력 소모를 얼마나 낮추느냐,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나 빠르게 맞춰주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하고요. 인텔은 미국 정부 지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진짜로 힘을 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큰 돈은 대장주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대장주에서 방향을 확인한 다음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HBM 밸류체인,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필요하고요. 냉각이 필요하고요. 변압기와 전력망이 필요하고요. 서버렉, 네트워크 장비, 백업 전력까지 필요합니다. 이걸 한 번에 보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더 빨리 읽습니다. 여기서 조선과 엔진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왜 조선이 나오지? 그런데 요즘 시장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 엔진, 전력망, 변압기, 에너지 인프라가 같이 움직입니다. 조선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선, 군함, 엔진, 발전용 엔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선이면 그냥 배였습니다. 지금은 배, 방산, 에너지, 전력, 엔진이 같이 연결됩니다.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두뇌라면 전력과 엔진은 그 인프라를 돌리는 신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기기와 조선, 엔진 쪽까지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금리와 환율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금리와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 외국인도 한 번 더 계산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보고요. 달러 흐름도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고요. 일본 금리까지 봅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율에서 크게 손해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물건을 샀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기분이 식잖아요. 외국인한테 환율 리스크가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환율까지 감소하면서 지금 들어갈 이유가 충분해?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장 이후 시장이 다시 열리면 삼성전자 흐름만 보지 말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일본 금리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던 나라입니다.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자산, 채권, 원자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다시 계산합니다. 굳이 해외 위험 자산에 계속 있어야 돼? 이 질문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지 보는 장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일본 금리, 환율, 유가,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엔비디아 이후 AI 수요까지 전부 같이 봐야 하는 장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큰 돈은 원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연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열릴 때 무엇을 봐야 하냐? 첫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뉴스가 좋아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섹터 전체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끝나는지 하이닉스, 장비, 소재,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금리가 다시 튀면 좋은 뉴스도 오래 못 갑니다. 네 번째, 돈의 확산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진짜 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 뷰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시장이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HBM,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조금씩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늦게 따라가는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그런데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릅니다.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바로 HBM이 움직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반응합니다. 반도체 거래 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립니다.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복귀가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 장 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 끝난 뒤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이동할 궤목입니다. 뉴스 제목은 누구나 봅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는 준비된 사람만 봅니다. 이번 장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큰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그 길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자리를 먼저 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